다음 달부터 7월까지 광주와 전남에는 9,000세대 가까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총 10배가량 입주 물량이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시장에 나올 입주 예정 아파트들 네.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고 규모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예, 지금 신축 아파트로 지금 광주 전남에 5월에서 7월 달 3개월 동안 약 9,000여 세대 가까운 게 많습니다. 광주가 6,379세대고요. 전남이 이제 2,436세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말에 좀 비슷한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요. 좀 나눠보면은 2018년도에 요 시기에 640세대밖에 우리 광주가 입주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와, 많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좀 뜯어다 보면은 5월, 7월 달에 이제 동구하고 남구, 즉 효천지구와 용산지구, 내남지구에 집중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 물량이 좀 과다하게 조금 몰린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입주 물량의 대부분 면적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북구와 광산구와 서구는 입주 물량이 좀 작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렇게 조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2014년에 입주 물량이 한 1만 5천 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 나서 2015년, 16년에 상대적으로 이제 분양 호황이 일어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19년도 올 초에 16년도 집중적으로 공급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좀 몰린 이유가 겹쳤다고 보여야 하는 게 시기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특히 5월에 네.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된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것과 어떤 맥락이 맞닿아 있는 거죠? 조금 더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첨언을 좀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선분양제도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금융이자 시공기간에 따른 금융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좀 있고요. 네, 뭐 잔금도 치러야 되고 네, 뭐 대출이 민원이나 뭐 이런 늘어나긴 인허가 하죠. 지원으로 인한 통상 이런 것들이 네. 각 건설사들마다 사업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보는 고려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없게끔 하다 보니까 각 건설사들이 지금 입주 시기가 묘하게 지금 5월 달에 지금 많이 겹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전셋값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다 보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임대차 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이미 효천 일지구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광주를 좀 디테일하게 본다 하면은 인구 총조사 통계만 따져도 지금 자가 보유량은 한 3, 4만 가구가 5년 단위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임대차 시장에 거주하는 우리 전세입자, 전월세 세입자분들은 대략 한 5만 가구 정도가 좀 줄었거든요. 네. 이런 전남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덜한데 광주는 굉장히 좀 임차 시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전월세 가격의 약세 현상은 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새 아파트로 또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사업체라든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제 부동산 산업, 특히나 주택 산업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기관들에서 많은 이미 발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지역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지금 거래량이 대략 40%에서 50% 준 건 맞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그런다고 봤을 때 뭐 지방 세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법무사업이라든지 중개업이라든지 인테리어 가구 도소 매업이라든지 가전 도소 매업이라든지 여러 관련 후방 산업들이 이미 지금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관련 종사자분들의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패턴이 지방 경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러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취등록세는 지방 세수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결국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자꾸 중앙 정부에 기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좀 심화될 건데,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부동산 주택 시장이 금융 규제로 인한 좀 인위적인 거래 절벽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새 집을 가려고 해도 구집이 좀 안 팔리는 현상들이 좀 자꾸 나오니까 이러한 미스매치 현상들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괄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 더 늦기 전에는 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